이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들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013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엔 딥페이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 문제, 학교 안의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학교 폭력은 이제 그 개인 간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집단 따돌림에서 시작돼서 피해 학생 개인과 가해 학생 집단 간의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서 예.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그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도 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의 후유증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죠. 극단적 선택의 그 원인이 되거나 네.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또 다른 학교 폭력을 양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그렇죠. 학창 시절의 그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활동을 중단하거나 예. 또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점차 사회 문제화 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된 일인데 피해자가 그 얘기를 아직도 꺼낼 정도라면 그 평생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폭력하면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또 사이버 형태, 그러니까 이 폭력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뭐 성희롱 이런 건 또 너무 또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물리적 폭력은 해서는 안 되고 심한 경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예.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잘 드러나지 않는 최근에는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쪽으로 예. 그 폭력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의 세대는 그 온라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 사이버 폭력에 쉽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사이버 폭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예. 가장 큰 게 이제 뭐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언어 폭력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그다음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예. 성폭력, 그다음에 이제 그 따돌림, 그다음에 금품갈취 같은 사기 순으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뭐 유형은 다양하지만 폭력에 쉽게 그 가담할 수 있고 그 피해 정도가 크고 네.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폭력 사건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사실 얘네가 무슨 학생인가, 얘네가 무슨 애들이야 다 알면서 그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전 그 리포트로도 나왔습니다만 딥페이크 논란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이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스마트폰 이용이라든지 SNS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저학년일 때보다는 조금 이제 그 부모의 손길을 좀 벗어나는 네네.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사이버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서 예. 그런 범죄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가해 그 청소년 경우에 사실 사소한 이유로 그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이런 상황을 보면 저연령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그 사이버상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토킹이라든지 예. 신상 정보 유출이라든지 좀 더 심각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죠. 커지고 좀 뭐 지능화되고 예, 대범해진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 나왔는데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고등학생은 10%가 넘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이런 폭력의 피해를 안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또 경우에 따라서 평생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지우지 못할 만큼 심각성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부모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게 집단 따돌림 문제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흔한가 보네요, 요즘. 예,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요즘 세대는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에 나온 이후에 스마트폰과 이제 일상을 함께했기 때문에 예. 기성세대보다 스마트폰 안에서 뭐 친구를 사귀고 게임을 같이 하는 등 스마트폰 활동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전에는 대면에서 따돌림을 했다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SNS 상에서 따돌림으로 온라인상의 따돌림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그 상에서의 그 폭력에 우리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실 알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상의 피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가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변의 부모님이나 우리 보호자분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하고 다른 어떤 심리적, 정서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지 그럼 예우나 징후를 평소에 좀 잘 관찰하셨다가 예. 평소와 다르다 하면 필요한 상담이나 예.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또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사이버상의 뭐 따돌림이나 이런 게 있었다. 겉보기엔 티가 안 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나 좀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초등학생들 피해 응답률을 보면요. 중고등학생보다 응답률이 월등히 높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고요.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게 큰 문제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우리 학생들도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예. 뭐 갈등이나 감정 싸움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아마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학교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는 몰랐던 이런 부분도 학교 폭력이구나 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저연령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 폭력과 이 다툼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뭐 그 폭력이라고 범죄라고 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지만 이게 괴롭힘인 건지 아니면 이제 장난인지 장난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구분을 아직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이나 그 학교에서 좀 더 세심한 지도가 좀 필요한 연령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피해 경험 응답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니까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또 피해자 연령대 보면요. 2022년까지는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10대가 앞질렀습니다. 이거 참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못된 것만 배운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는 가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본 가해 청소년들을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그 따돌림을 당하다가 그 사이버 세계에서 욕설로 푸는다든지 충동적으로 사건에 가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정서적 결핍을 분노로 표출하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인지 몰랐다거나
뭐 이게 들키지 않을 것로 생각하고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가해 학생의 경우는 재범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상담 계획 등 이제 적절한 네. 그런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교육 과정 안에서 이것을 예, 가장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교과 과정이나 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네.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상담원에서도 교육부와 함께 우리 또래 친구의 어려움을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 한 6천여 개 넘는 초중고에서 같이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2021년도에는 저희가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말고 네.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학교 폭력 방어자 되기 예, 예. 문화 차원에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전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이버가 가진 특성에 이 폭력성이 여러 형태로 좀 파생되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